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자, 2012년 10월 14일 일요경마 경마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바로 토요경마 이어서 이제 바로 일요경마 UCC 방송을 시작하는데, 제가 이제 담배 한 대 피고 와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중에 저 같은 입장에서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여기 와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목요일 날은 진짜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논스톱으로 방송을 하고, 또 예상제 마음은 보내고, 또 제 텍스트 또 이렇게 좀 풀어쓰기 좀 쓰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때 굉장히 바쁜데, 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에서는 이제 농림수산배, 장간배, 자, 삼간마를 따지는 그런 이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삼간마는 없고요. 올해는 JS 홀드 이후에서 이제 삼간마가 나오기가 그만큼 힘든 거예요. 어쨌든 대상경주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상당히 중배당이 일요경마 역시도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번 주 경마 자체가 토요일, 일요일이 좀 어렵게 흘러가고, 부산경마는 조금 평이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부산교체 역시도 은근히 어렵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 역시도 바로 논스톱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요제 1경주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복병마를 잘 잡고도 조합에 실패를 하면서 고배당을 여러 개 놓쳤어요. 그래서 조금 저 역시도 기분이 좀 언짢고, 제 UCC나 내지는 또 음성을 들으신 분들이나 문자를 신청하신 분들도 좀 억울하다,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 주에 한번 총력전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대산희망이라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가장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으로 좀 판단하고 싶어요. 능력차가 아주 미세합니다. 한 5조 정도의 전력이 고만고만한데, 그 중에서도 1번 대산희망,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마필의 능력으로 본다면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 해더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차피 4번 불꽃번쩍이 선행을 가죠. 4번 불꽃번쩍이 선행을 가고, 그 다음을 따라갈 수 있는 선행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대산희망의 선입전개를 펼치는데, 종반 지구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에요. 그런데 이번 1경주의 핵심은 뭐냐면, 출전마 대부분이 뒷심이 부족해. 뒷심이 부족한 마필들 1색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는 전개 2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것이 이번 경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반 지구력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레이스 자체에 전개 2점을 갖고 있다면 이번 편성에서 충분히 득세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난 마필들이 많다는 점, 요게 이제 이번 1경주의 핵심이라는 점을 알고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 대산희망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폭이지만 연속 하강된 전력을 보여주며 힘의 비축을 안고 있어. 자, 경제력의 득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 마필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서 3번 선시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마필은 아직까지 2전째를 맞이하고 있는 마필인데, 흙을 맞으면 다소나마 못 뛰는 그런 주행 악벽기를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시에 3번 선시커가 조금은 불안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선시커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다. 요건 안 보고 싶어요. 3번 선시커는 또 종반 뚝심이 유일하게 우수한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전개 2점마들이 그만큼 유리한 편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3번 선시커는 이 경주 특징에도 맞지 않는 마필이에요. 그래서 3번 선시커는 인기권 전력이지만 안 본다. 자, 4번 불꽃번쩍은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데, 종반 뚝심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꾸역꾸역이라도 막판까지 뻗팅겨줄 가능성을 어느 정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7번 클린업 시더라는 마필입니다. 클린업 시대. 지난번 경주시 종반 탄력을 끌어내면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수를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 갈 수 있나요? 선행을 가기가 조금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기엔 좀 그렇지만, 그렇다고 배팅권에서 쉽게 뺄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 클린업 시대, 선입전개를 펼쳐야 되는데 이번에도 가능하냐. 여기에 이제 9번 야오 프레즈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면서 1200 경주를 맞이해서 선행으로 1승을 했던 마필인데, 이번에 선행 못 갑니다. 선행을 못 갔을 때 과연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어찌됐던 간에 제가 보는 견지에선 이 편성에서 3번 선시권을 안 보는 편성이니까 1번 대사님학을 축으로 놓고 4번 불꽃번쩍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을 단통으로 승부하고요. 자, 여기에 7번 클린업 시대와 9번 야오프레즈를 1번을 놓고 7번, 9번까지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보고 3번 선시권은 인기마이지만 배팅권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1경주를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2경주. 자, 이번 1호 2경주는 기본적으로 출조 수가 굉장히 적죠. 출조 수가 굉장히 적은 편성인데 이 중에서 가장 기대치를 갖고 있는 마필은 2번 여왕꽃이라는 마필입니다. 일단 선행을 가기는 힘들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안 된다는 쪽보다는 된다는 쪽에다 포인트를 맞춰보고 싶고 종반 뚝심을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여부가 관건이긴 합니다만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봤을 때 한 번 더 선취임력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 2번 여왕꽃은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기본적으로 박현우 기수가 기성을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워낙에 선전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꼭 배팅권에 안착을 시킨다. 자, 다음은 1번 잉그란스키인데 조금 저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요. 3번 강야에선도 마찬가지로 10마인데 별로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마필들이 누구냐? 6번 구천석이란 마필입니다. 6번 구천석.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턴이 뭐냐면 이렇게 데뷔전과 이전째 나름대로 경주력의 신장세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로서 3전째에 가서 계속적으로 선취임력이 이렇게 동반 상승하는 패턴이에요. 그러면 이런 패턴은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마필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6번 이 구천석이라는 마필은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런 패턴에 딱 맞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읽어줘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병권 전력으로 그나마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5번 황금 배지밖에는 없다. 매번 조교 상태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실전에서 걸음이 좀 덜 나왔던 마필인데 이번 경시 뭔가 변화된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2번, 6번, 2번 여왕꽃에 6번 구천석, 2번, 6번 단통으로 승부하고 여기에 5 놓고 2번, 6번 정도만 받치고 가는 전략으로 1호제 2경주는 간단하게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1경주, 2경주가 이제 뭐 크게 이렇게 뭐 변화된 모습은 아니잖아요.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입니다. 여기가 토지입니다. 1호제 3경주. 이게 배당이 토질 가능성이 있는 경주다. 이거 조심을 해야 되죠. 1호제 3경주는 배당이 좀 터질 가능성이 있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마들의 전력은 그렇게 나은 마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현군 마필들 중에서만 골라 잡아야 되는 그런 패턴이나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글쎄요. 제가 보기는 견지에서 먼저 2번 다이아 터치라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이제 공백기를 갖고 있고 또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긴 합니다만 의외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종반 뚝심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자, 문제는 안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선행력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제가 보는 견주에서 이번 편성에서 2번 다이아 터치는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5천만 원짜리 중고가 마필로서 자, 이번 견주 한 번 더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 5번 라스트 무대라는 마필인데 자, 2번 다이아 터치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여기에 이제 5번 라스트 무대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번 다이아 터치도 연속 상승된 경주력을 보여줬고 지난번 경시 5번 라스트 무대도 직전 경시 변화된 발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에요. 자, 그러면 이들 마필들이 이번 경시에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고 6번 태양하는 금강경시 체중이 계속 빠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은 좀 약하게 봐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경쟁력 측면에서 금간의 컨디션이 베스트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고 보고 싶기 때문에 좀 약하게 봐주고 싶고 여기에 이제 8번 시티앨런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예, 8번 시티앨런. 요 마필을 너는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주만은 이전째에 가장 많은 경주력 성장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전 이전째에 경주력이 하강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 원인은
초반 선행력이 부족이었는데 이 마필은 이제 초반 선행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고 문제는 515kg의 아주 큰 앞말이라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 잠재력 측면에서는 8번 시티 앨런이 가장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래서 이 8번 시티 앨런을 가장 강력하게 읽어주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경기는 8번, 2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겠습니다. 8번 히트 앨런의 2번 다이아터치. 자, 8번, 2번 쪽에 승부를 하고 여기에 5번 라스트 모델을 넣고 2번, 8번 정도를 받치고 가는 전략. 제가 보기엔 조금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경주니까 이번 3경주는 중배당이 기대를 하면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1호제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바로 넘어가서 자, 이 부산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부산교차 1경주. 자, 이번 경주는 3번 해피바이러스라는 마필을 가장 주목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피바이러스. 자, 일단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 일단 3번 해피바이러스를 노리는 가장 큰 이유가 되겠는데 일단 전개상 선행은 외곽 게이트에 자리 잡고 있지만 이 9번 라이징 마스터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3번 이 해피바이러스도 선입 최적 전개와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예요. 자, 이번 2경주 부산교체 2경주의 특징도 발이 빠른 말들은 편성에 갖고 있어요. 발이 빠른 마필들은 존재하는 경주지만 뒷심이 우수한 마필들은 뒷심, 즉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은 없는 편성입니다. 즉 이번 경주 역시도 전개 2점마들이 굉장히 유리한 편성이라는 점이 이번 교차, 부산교차 1경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번 해피바이러스든지 9번 라이징 마스터가 그만큼 득세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해피바이러스입니다. 데뷔 이후 2번의 경주에서 모두 선행으로만 좋은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 선행을 나서지 못합니다. 과연 선입으로도 어느 정도의 경주력을 보여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어찌됐든 간에 강타가 보는 경주에서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9번 라이징 마스터인데 이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가죠. 이 마필이 이제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은데 역시나 종반 뚝심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지난번 경시 선행을 가서 한 바퀴를 일순하며 멋지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 경시에도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필히 배팅권엔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자, 여기 이제 2번 아름다운 도전입니다. 아름다운 도전. 이 마필도 실질적으로 데뷔전 때는 선입전개를 펼쳤고 종반 뚝심까지도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뚝심이 좀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세 마리를 놓고 봤을 때 전개 2점과 더불어 이 종반 뚝심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지만 이 세 마리의 전력이 가장 우수하다. 그러니까 3번, 9번 쪽에 단통 승부를 하고요. 9번이 입상을 한다면 아무래도 이제 선행을 가니까 9번, 3번이 낫겠죠. 9번, 3번 쪽에 승부를 하고 2 놓고 3번, 9번 정도만 받치는 전략으로 부산교차 1경주도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뭐 큰 이변보다는 표면상의 인기마들의 전력이 조금 우세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1호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마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어요. 신마경주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이번 경주에서는 신마들도 매도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주의가 필요해 보이는 승부처예요. 그러니까 뭐 한번 강력하게 붙어보고 싶고 제가 보는 경주에선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또 어떤 분들이 제 게시판에다 글을 올려주셨는데 뭐라 그랬냐. 매너리즘에 빠진 거 아니냐 너.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적중과 배당이라는 두 가지의 토끼를 놓고서 두 마리의 토끼를 놓고서 적중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당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당연히 경마라는 것은 환수놀이에요. 환수놀이니까 배당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옛날에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시대가 바뀌고 또 경제가 바뀌고
근간은 힘이 들어.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도 배당을 쫓아가는 전문가였었어. 맨날 배당만 노린다고 해서 욕도 무진장 먹었어. 맨날 350배, 올 3월에 354배 제가 승부처에서 적중을 시켜줬던 게 강타예요. 근데 근간에 적중 쪽에 포인트를 두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바꿨어요. 왜 그러냐? 돈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적중이 안 돼서 못 맞춰버리면 다음 배당을 노릴 기회가 없어. 그러면 요즘은 어떤 쪽이냐? 적중 쪽에 70%를 가져가고 배당 쪽에 30%로 가져가서 일단 다적중을 해주라.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배당을 좀 한두 경주 껴준다면 금상첨화가 아니냐. 이게 가장 맞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배당을 어쩔 때 못 맞출 때도 있잖아. 그러면 제가 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예상가가 환수를 일일이 따져서 예상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저희는 뭐 18분이나 20분 정도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예상 끝나면 바로 예상을 하잖아. 그러면 나머지 저희들 마번으로 환수 놀이를 하실 분들은 배팅가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못하면서 마치 배당도 없는 거 맞춰놓고 네가 매너리즘에 빠진 거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그분이 착각을 하시는 거지. 배팅은 자기가 하는 건데 마치 예상가가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모양새요. 그럼 밥을 만들어줄 수 있지 밥을 먹여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고서 경마를 하다 보니까 맨 남 탓이나 하고 맨 그러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맞췄으면 여러분들 돈 받아야 되겠네? 맞췄으면 공짜로 하는 받아야되는데 이렇게 맞춰줬으면 돈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식의 그거는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거는 자기가 변명을 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을 인정할 수가 없고 뭐 좀 심한 얘기로 하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남 탓하시는 분들은 경마를 그만하는 게 낫지. 그런 경마 그만하고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셔가지고 돈 벌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경마를 그만두시는 게 맞다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은 부산교차 이경주로 넘어갑니다. 잠재력을 보유한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여기선 옥석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편성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들을 한도 살펴볼 것 같으면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일본 우레가치입니다. 일단 제일 낫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보는 경제에서는 일본 우레가치가 데뷔 후 2번의 경제에서 선취인정보도 동반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취입력이 안정적인 변화를 보였던 마필이 아니라 취입력이 우수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선행력만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김담성 기수가 기승을 했다 하더라도 가장 출중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키는 마필. 자, 여기 이제 13번 미스터 카이저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제력을 끌어내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적으로 경제력을 끌어내고 있는 중인데 의외로 종반 뚝심까지도 근간 2번의 경주에서 상당한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가 아주 빠른 전형적인 선행마가 있느냐? 그건 없거든요. 일본 우레가치 정도가 빠른 마필이에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다들 선입층이 좀 얇은 편성이에요. 그러면 얘가 선행을 가는데 선입도 되는 마필이에요.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전반적인 레이스 흐름은 아주 빠른 레이스가 아니라 비교적 느린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13번 미스터 가이처와 같은 취입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막판에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13번 미스터 가이저는 봐야 되는 마필이고 자, 여기 이제 또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 4번이 바세바 파크라는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인데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4번 바세바 파크. 이것도 의외로 굉장히 세다. 취입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라고 보고 싶고 자, 여기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또 봐줄 수 있는 마필이 어떤 마필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10번 이 비바 타이푼이란 마필. 이 마필도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딱 2방으로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우레가치가 선행선입이 다 되는데 선입층이 얇어. 선입층이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거리 1300을 맞이해서 막판 추임력이 우수한 마필들이 올라오는데 13번 미스터 카이조와 4번 밥세버 파크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번 13번에 단통으로 때리고 1번 넣고 4번 1번 4번까지 해서 딱 두 방으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볼 수 있는 경주다. 자, 부산교차 이 경주 딱 두 방으로 깨끗하게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방을 가져가도 틀리는 게 경마고요. 맞히려고 그러면 딱 두 방을 때려도 맞히는 게 또 경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따져가지고 하셔야지 매번 줄줄이 늘어나가지고 맞춰봐야 환수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5경주입니다. 1호제 5경주. 자, 먼저 3번 가람삼성이란 마필입니다. 가람삼성. 문세용 기수의 구조 지용은 마방의 승부 마필. 자, 일단 전개로 봤을 때 선두권을 모색할 수 있는 마필이 2번 한의의 승자 1200경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 군이 2번 한의의 승자 4번 우진여제 자, 요게 이제 11번 빅토리 삭스입니다. 이 두 마필은 이 4번이 우진여제와 11번 빅토리 삭스는 실전에서 걸음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두 마필을 빼고 그나마도 2번 한의의 승자 정도만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2번 한의의 승자 이놈도 받치는 정도의 메리트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전개 2점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경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받치기 정도 크게 노릴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받치는 정도.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종반 뚝심의 마필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자, 종반 뚝심으로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6번 항해잖아. 자, 요게 이제 외곽 게이트의 10번 프랑도르 이런 마필들이 그나마도 올라올 수 있는 편성인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복이 워낙에 심하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을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그런 편성은 아니라고 보고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7번 룩시가이 정도인데 7번 이 룩시가이를 조심하십시오. 룩시가이 이 마필을 조심을 해야 된다. 자, 요게 또 6번 항해자 6번 항해자 요런 마필들인데 3번 가람산성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3번 가람산성 데뷔 후 두 번의 경주에서 1200의 첫 도전을 하고 있고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고 특히나 지난번 경주가 선행으로 일궈오는 능력이기 때문에 선입전개 능력을 아직 검증을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은 제가 보기에 선입도 되는 마필이고요. 선입도 가능한 마필이고 어느 정도 잠재력이나 이런 측면을 봤을 때 높게 평가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자, 여기에 이번 한의의 상자가 받치기 정도의 전개 2점반대 전반적으로 세게 보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마필들 중에서 이번 교시에 입상이 가능한 전력은 이 3마리밖에 없거든요. 프랑도르, 7번 룩시가이, 6번 항해자인데 항해자가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있지만 저는 이 7번 룩시가이가 패턴으로 보나 뭐로 보나 가장 유리한 마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두권 마필들을 모두 지우고요. 자, 3번 가람산성을 치고 놓고 7번 룩시가이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때려본다. 3번 7번으로 때리고 3번을 놓고서 6번 항해자와 10번 프랑도르 자, 요 마필들만 받치는 전략으로 임해보자.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1호제 5경주도 간단하게 마무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는 경주는 교차 3경주입니다. 교차, 부산교차 3경주. 자,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1번 천지불패라는 마필. 자, 이 마필을 조심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휴장 전에 이런 마필들이 나오는 경주를 강타 거의 다 맞춰드렸어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맞춰드렸는데,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도 무조건 적중이 가능할 거라 믿습니다. 자, 일단 7번 위닝전사가 선행을 가는 마필인데 끝까지 버팅기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는 추입형 마필들이 날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1번 천지불패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선취인력이 계속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도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다. 자,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여기에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3번 이 배달이 대부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도 이제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금강교시 계속적으로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주는 마필이에요. 이 3번 배달이 대부도 제가 보기에는
승군전이에요. 승군전인데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걸음을 끌어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부러질 때 부러지더라도 부러질 때까지는 봐야 되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마필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번 경시에 요주의 마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자, 다음은 이제 8번 마리나즈 보이입니다. 마리나즈 보이. 이 마필이 이제 근간의 걸음의 신장세가 아주 뚜렷한 마필이고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 마필로 근간 경시에도 뭐 안정된 추임력을 바탕으로 선행력까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피리 배팅권에는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9번 스페니시 프린스라는 마필. 만약에 배당이 터지면 얘가 터뜨립니다. 얘가 터뜨리는데 뭐 천지불패로 터뜨리든지 이쪽으로 터뜨리든지 9번, 8번으로 터뜨리든지 이 9번이 유일하게 이번 경시에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전력입니다. 이 9번 스페니시 프린스를 배당마로 요주의 해볼 수 있는 경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고로 이번 경주는 1번, 8번이 단통이죠. 누가 뭐라고 해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에 9번을 놓고 18로 갈 것이냐 아니면 1 놓고 3번, 9번을 바칠 것이냐 이 부분만 당일 현장에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부산교차 3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일호제 6경주입니다. 1호제 6경주. 전반부에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경주가 많고요. 후반부에 이제 줄줄이 승부처가 있기 때문에 승부처에 대한 고지만 하고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은 9번 과천샤이닝이라는 마필입니다. 9번 과천샤이닝. 자, 일단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어요. 완벽하게 느린 편성입니다. 느린 편성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무조건 취임마들이 선전할 수 있는 편성이에요. 그러니까 취임마들이 무조건 선전하는 편성인데 누가 그렇다면 가장 유리하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늘 푸른 톱입니다. 실전서 걸음이 덜 나오는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직전 경시 이제 조정을 거쳤던 마필로서 이번 경시 선행력의 하강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지만 취임력을 반대로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번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보고 싶은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 야오라이언이라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뭔가 세게 노리기엔 2%가 부족해요. 그렇다고 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닌데 기복이 좀 심하다는 단점이 있어서 아주 강하게 노리기는 어렵다. 9번 과천샤이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9번 과천샤이닝은 이번에 강축입니다. 왜? 취임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소포 하강을 하고 있지만 능력상 대가리다. 이번엔 무조건 봐야 된다. 무조건 온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필. 자, 여기 12번 제1고수입니다. 지난번에 올 줄 알았던 마필인데 의외로 소폭 경주력만 끌어내고 아베가 조금 좀 덜 갔다는 느낌도 있어요. 초반, 중반 추진이 좀 부족했던 마필이자 요번에는 느린 편성이니까 요거 무조건 되는 마필이니까 요게 제일 고수는 무조건 온다. 그러면 무조건 오는 말이 두 말이잖아. 9번, 12번 이게 단방이야 사실은요. 단방이고 여기에 1번, 7번 가져가는데 9번, 12번 단방으로 가도 무방한 경주가 아니겠느냐. 저는 일단 9번, 12번은 무조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뭐 삼복승을 때리든지 아니면 뭐 꼬랑지를 아까 여기 말씀드린 마필을 달고 하시든지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소관이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4경주입니다. 부산교차 4경주. 이번 경주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잡은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이 출조수가 제일 적잖아요. 적은데도 불구하고 노리고 싶은 마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선 배팅 자금을 좀 마련을 하고 싶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조건 적중이 가능한 경주이면서 이게 또 중배당 단통으로 승부가 가능한 경주라는 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1호교차 4경주, 부산교차 4경주는 한번 승부수를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여기서 한번 제대로 된 승부수를 던져보도록 하겠다.
자, 부산교차 4경주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부산경마 누가 뭐라고 해도 강타가 제일 잘한다고 자부를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의를 거시는 분이 있으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저 나름대로는 그런 긍지를 갖고 삽니다. 자, 일요제 7경주입니다. 이거는 일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다. 전반부에 계속 설명을 드리고 왔고 일요제 7경주, 부산교차 4경주부터 계속 승부처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경주에서는 제가 아주 보병권 전력인데 보병만데 금주 주중에 공부를 하면서 이놈은 왔다. 이놈은 왔다.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필이 있어요. 이놈을 축으로 이 보병만을 축마로 선정을 해서 여타 인기만 내지는 능력만을 바닥에다 깔아놓고 중배당 이상을 노리는 승부처가 일요제 7경주다. 강타의 일요경마 준메인 승부처 일요제 7경주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자, 강타 한번 제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경주는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쉼없이 달려오니까 부산교차 5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3번 용두성이란 마필의 거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3번 용두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를 보면은 가져가야 되고, 이거를 안 보면 안 가져가는 건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죠? 용두성이란 마필이 휴양을 하고 출전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37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3번 용두성입니다. 이 재검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재검시 모습도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능력은 얘가 말할 것도 없이 축인데 공백 37주 만에 출전을 하는 휴양말에서 불안했는데 재검시 능력을 보니까 오히려 더 나아진 것 같다. 걸음으로는 이상 없다. 능력 발휘 이상 없다. 고로 3번 용두성은 축마다. 이렇게 결론을 질 수 있는 경주.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날라다니던데요. 뭐 거의 뭐 유현명 기수가 제검을 받았는데 날라다녔어요. 자, 2번 카밀라입니다. 요것도 되는 마필이에요. 이번 편성 자체가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번 편성 자체도 이 막판에 누가 날라오느냐인데 어차피 3번 용두성이 선행을 가든지 1번 프린세스가 선행을 가든지 7번 마이더스가 선행을 가든지 누가 선행을 가더라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다들 마이더스 손이 선행을 가든지 소용없다는 거죠. 이게 몇메타 경주에 1400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출발을 해서 선두권을 나설 수 있는 마필이 3번 용두성, 그 다음에 7번 마이더스 손, 1번 프린세스인데 요 세 마리 중에서 3번 용두성이 다 앞을 제압을 해줘요. 선두권을 다 부러뜨리면 그 다음에 따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종반 뚝심형 마필들이 올라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는 2번 까밀라라는 마필과 자, 요게 5번 바람의 힘 요런 마필들이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까밀라 취임력을 어느 정도 끌어내 주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능력 자체로 봤을 땐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5번 바람의 힘이라는 마필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선행력이 계속 하강을 했지만 종반 뚝심이 계속적으로 올라오면서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외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또 가져가 볼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바로 이 9번 레드 아라온이라는 마필인데 9번 레드 아라온. 이게 만약에 터지면 터뜨립니다. 요즘 조찬원이가 생뚱맞게 안 봤을 때 터져요. 올라오는 말인데 요게 이제 전개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 마필까지는 가져보자. 3번, 2번 단통입니다. 자, 요게 3번을 놓고서 5번, 9번 요 정도만 가져가면서 휴양마이긴 합니다만 3번 용두성은 배팅에 축으로 놓고 공략해 볼 수 있는 부산교차 5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요제 8경주입니다. 요 경주가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일요제 8경주는 오늘 경주 중에 하이라이트인 농림수산부 장간배 대상경주입니다. 여기서
완전히 온 마필, 그냥 조교로 보나 뭐로 보나 완전히 온 충마가 있다. 요 마필이 보병이에요, 보병. 보병인데, 요 놈을 대가리 놓고 승부할 거예요. 복병을 충마로 해서 여기에 인기마들을 다 잘라버립니다. 인기마들 다 잘라버리고 완전히 상태가 베스트로 보여주었던 마필 한두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배당 단통, 고배당 단통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건데 이번 경주는 총력전이고 상태에 따라서 능력의 변화에 따라서 무조건 올라오는 마필. 여기서 고배당을 노려서 완전히 상황을 내드릴 테니까 이 8경주 농린수산부 장간배는 강타를 믿고 오시면 돼요. 그러면 한번 제대로 된 승부를 펼쳐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장담을 드리는 일요제 8경주입니다. 강타가 무조건 맞춰드리고 여기서 상황을 한번 내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입니다. 요것도 오늘 붙였어요. 요건 부산경마 UCC의 메인 승부처예요. 일요제 8경주와 일요 8경주와 예, 부산교차 6경주가 붙였어요. 1호 8경주는 서울 UCC, 여기는 부산교차는 부산 UCC 메인 승부처예요. 이 두 개 경주에서 완벽하게 맞춰드리는데 여기도요, 숨어있는 보병권 전력이 있습니다. 그 마필을 갖고 때릴 거예요. 여기서 아예 오늘 상황을 내고 승기를 잡는다. 여기서 끝낸다. 자, 1호제 8경주, 부산교차 6경주에서 강타를 믿고 이 두 경주만큼은 한번 너에게 한번 힘을 실어주마. 자, 이런 생각 갖고서 한번 성원을 해주신다면 강타가 한번 제대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보병만을 갖고 승부를 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로 넘어갑니다. 1호제 9경주. 1호제 9경주로 넘어가는데 이번 경주는 9번 와츠빌리지라는 마필. 요 마필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9번 와츠빌리지는 호납 3군의 승군전을 맞이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을 세게 보는 이유는 초반에 지난번 경주에 선행을 가서 종반 지구력을 엄청나게 끌어내며 여유있게 우승을 차지했는데 이번 경주 시에도 또 한 번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선행을 못 갑니다. 그러면 데뷔전 때는 선입전개 능력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면 이 마필의 잠재력을 어느 정도 맞았거냐? 굉장히 우수하다고 봅니다. 청에서 9번 와츠빌리지가 아무래도 이제 2세마이긴 합니다만 외산말에서 1700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저는 이 9번 와츠빌리지를 빼등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도 이 마필이 선입이잖아요. 그러면 이 마필이 잠재력이 우세해서 입상을 한다면 레이스 자체는 전반적으로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도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없는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말들은 입상이 힘들다고 보고 싶어요. 그래서 10번 태수제라든지 1번 백억이 이런 마필들이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지 않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1번 백억이라는 마필은 공백기에 따른 지난번 경주에 이제 탐색을 했고, 자, 이번 경주 10번 태수제는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의 하강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주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에 이제 11번 네벌루션 포즈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즘 이 유승환 기수의 그 상승세가 무섭죠? 이 12번 네벌루션 유수가 이 선입형 마필들이 부러지면 막판에 이제 추임력을 발휘하면서 그나마도 올라올 수 있는 전력이 아니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요런 마필들 내지는 4번 치유천왕이라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이제 막판에 이제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인데 여기서는 그래도 10번 태수제를 가장 강하게 봅니다. 가장 강하게 보고 왠지 모르게 1번 백억이는 과연 베스트의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백억이를 좀 약하게 보고 오히려 9를 놓고 4번 11 쪽을 받쳐보는 그런 전략으로 임해보도록 하겠다. 자, 1호제 9경주 이렇게 간단하게 강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후창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10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오늘 강타에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1호제 10경주 하이라이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이라이트 승부처. 일단 이번 경주는 인기권 전력이 뭐 6번 바다 돌풍이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굉장히 강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이 안 본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기에도 복병마, 이번에 승부가 걸린 마필, 승부의지 강한 일두가 있어요. 이놈을 축으로 놓고 아예 복병을 이번에도 축만을 놓고 승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예 중배당을 의도적으로 노리는 경주로서 후반부입니다만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1호제 10경주 강타의 노림수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1호제 11경주인데요. 이번 경주는 이제 강타의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1호제 11경주 후반부에 이제 승부처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 경주도 이 터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합니다. 능력이 따닥따닥 붙어서 어느 마필이 축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없고 어느 마필을 강력하게 읽어주기에도 쉽지 않은 편이에요. 무조건 터지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11경주에 이변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배팅권에 배당으로 노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1호 경마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핵심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무조건 경마는 이겨야 됩니다. 경마장을 나올 때 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챔피언이고 승자입니다. 알뜰살뜰, 그리고 배당을 노릴 땐 가감하게, 안정적으로 갔을 때 환수를 따져서 정확하게 공략하는 그런 경마를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강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